오늘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와 시정연설 했어요. 네네. 전체 들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직에 어울리지 않구나. 그러니까 처음에는 초보 대통령이라고 해서 한 6개월, 7개월은 이해를 정말 어렵게 했어요. 예, 근데 한 1년 반이 넘었으면 이제 적응도 하고 그렇죠. 대통령이 얼마나 무겁고 엄중한 자리인지 느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공부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정연설이 이번에 두 번째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와서 하는 얘기가 1년 6개월 동안 이런 문제점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일을 했다. 이런 성과가 있었지만 근데 조금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산을 좀 투여할 필요가 있으니 도와달라. 예. 이게 이제 보통 시정연설이거든요. 야당한테 이제 예. 요구를 하는 것이죠. 예, 그렇죠. 여야의 국회에 와서. 근데 예. 그냥 문제점만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디스한 거죠. 예. 1년 6개월 동안 이런 문제들만 산적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뭐 고용률 문제도 뭐 역대 정권보다 뭐 높다. 근데 역대 정권도 아니라 전 정권이에요. 또 와서 또 전 정권 얘기하고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수출 부분들도 그렇고 고용률 부분도 그렇고 저는 그냥 그게 아직도 뭔가 명쾌하지 않고 제일은 좀 귀에 거슬렸던 건 또 범죄예요. 또 범죄.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중소기업 부분에 있어서 약탈하는 이런 사람들에 있어서 아 내일이야 시정연설이? 아 그럼 오늘 하는 게 뭐죠? 아 그래요? 아 내일인데 오늘 그럼 시정연설을 뭘 들은 아 거야? 오늘 저기 라디오에서 나온 게 저기 그거다. 그 뭐? 저기 아마 청와대에서 아 오늘 발표한 내용. 발표한 내용일 거예요. 아 발표한 그렇군요. 내용인 것 같아요. 아, 내일 할 걸 미리 얘기할 수도 있는 거죠. 아니에요, 그 정도 그건 아닌 것 얘기하지 같아요. 않을까? 제가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오늘 그게 괜찮습니다. 시정연설인 줄 무슨 말- 알았는데 제가 또 질문을 그렇게 크게 했으니까. 달라지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별 차이가 그래서 없을 오늘도 저기 라디오에 라디오에서 나와서 얘기가 얘기를 나와서 했군요. 예, 그게 예. 흘러나오길래 이게 예, 시정연설인 걸로 착각했는데 제가 봐서는 아직도 그냥 현 정부의 본인의 정부인 걸 모르고 전 정부가 잘못했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 정부의 이 착오들을 다 깨끗하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카르텔 부분들도 범죄 집단을 때려잡겠다. 네, 이 얘기가 그냥 일맥상통하게 같더라. 뭐 그런 느낌이 있었다. 네. 그래서 뭐 시정연설 내일 한번 들어보고 그러니까요. 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챙겨보겠습니다. 시정연설을 한 건 아니고 내일 네네. 이제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고 지금 서영규 부대변인 얘기하신 건 오늘 이제 아침에 라디오에서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저희가 미래를 예측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죄송합니다. 예, 아니 괜찮습니다. 그거 정정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네, 네. 이거 가지고 압수수색하진 않겠죠. 그래서 시정연설을 아직 안 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저 휴대폰 네. 바꿔야겠는데. 아 그래요? 시정연설 내일 이루어집니다. 네. 어떤 얘기를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하실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제 지금까지 대통령이나 대통령실의 발표를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는 동의해요. 네. 그래서 일부에서 문재인 정부 7년 차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잖아요. 전 그렇죠. 정부 한만하면서 본인들의 문제점들을 덮고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하는 거 이게 과연 국민들한테 동의를 얻어낼 수 있을까? 계속 뭐 문제 있을 때마다 전 정부 거 끄집어내 가지고 감사하고 문제 제기하고 검찰 수사하고 이런 과정을 보이면서 본인들의 어떤 실책 이런 부분들은 덮고 넘어가려는 시도밖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버릇이에요. 네, 그러니까 무능하다고 느껴져요, 저는. 보통 이제 남 탓하는 사람이 우리 예. 조직에서나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도 보잖아요. 예, 예. 보통 어떤 애들이 그러냐면 자기는 할 줄 아는 게 없는데 결국에는 남 탓을 통해서 본인이 돋보여야 되니까. 예. 근데 남이 다 잘하면 어떡할 거예요? 네, 그렇죠. 탓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뭐 밑창이 다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는 윤석열 정부가 1년 6, 7개월이 지났는데 앞으로 한 3년도 크게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점에서는 굉장히 좀 화도 나고요. 그러니까요. 막 뒷목이 땡깁니다. 네. 연장선상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 네. 어제 이제 12구 참사 1주년 추도식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네, 했었고. 네, 네, 네. 근데 그 자리에 윤석열 대통령은 참석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당의 지도부도 전혀 참석을 안 했고 인요한 위원장이 오긴 했는데 개인 자격으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국민들께서도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는 같은데 이게 과연 인간의 도리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의 도리로서 이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 예. 야 사람이 말과 행동이 이렇게 대놓고 노골적으로 달리할 수 있는구나. 그러니까 강서구청 선거 참패 이후에 본인이 뭐 반성을 국민통합위원회 했든 안 했든 예.
당시에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랬었죠. 근데 국민들은 그걸 본 거예요. 네. 근데 강서구민들의 심판 자체는 국민들의 목소리라고 들었을 때는 아 그걸 느껴서 그렇게 얘기했겠다라고 이제 받아들였겠죠. 네. 그러면 바뀌겠지 했는데 네. 아니 세월호가 아니라 이태원 참사 일주기가 됐는데 국민들 특히 유가족들이 와달라고 몇 번을 요청했습니까? 그랬었죠. 네. 거리도 멀지 않아요. 예. 용산에서 금방 오죠. 그렇죠. 근데 그거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더 경악스러운 거는 그 부분에 대해서 외국에 갔다 오자마자 옷 갈아입고 박정희 맞아요. 대통령의 44주기 추모는 달려갔단 갔어요. 말입니다. 네, 맞아요. 본인이 추모를 어떻게 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적 능력이 떨어진 양반 아닐 거예요. 그래도 네. ABC는 아니까. 네. 그래서 아 추도라는 건 이렇게 하는구나라는 걸 알면 당연히 이 이태원 참사 일주기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가서 추도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추모를 해야 네, 되는 것이고.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메시지는 가장 슬픈 일이다. 저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그 메시지를 듣고 가슴 후벼 팠을 거예요. 더 슬픈 거는 말로만 더 가장 슬프다고 하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이거는 두 번 죽이는 거거든요. 특히나 이 교회를 가서 맞아요. 그런 교회를 메시지를 갔더라고요. 하고 그 다음에 이 뒤에 이상민 장관을 앉혔어요. 교회 본인이 가서 거기서 추도한다고 그 모양새도 웃기지만 그 뒤에 이 이태원 참사에 책임져야 될 사람을 그대로 두고 예. 본인하고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등 뒤에서 이 말하자면 추도 행사를 교회에서 하는 그런 모습을 국민한테 보였다. 이거는 좀 비정상적이죠. 예, 뭐. 그리고 그러면 또 이게 대통령이 참석하는 것도 큰 문제지만 저는 더 이해 안 되는 건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해요. 국민의힘은 선거를 치러야 대통령이야. 이제 선거 안 해도 되잖아요. 자기는 이제 뭐 임기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임기하면 끝이지만 국민의힘은 당장 몇 달 후에 선거를 치러야 되는 정당인데 대통령이 안 가니까 본인들도 안 간다. 이게 정치적 판단으로서 이게 정당에 오래 예. 계셨고 예. 당직도 하셨고 이랬으니까 그게 이해할 수 있는 행동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그런 게 이해가 되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 종속 관계예요. 아니 대장이 안 가는데 어떻게 부하가 가요? 허락을 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국민의힘의 총재라고 봤을 때 총재가 나 안 가, 나 안 갈 거야. 자꾸 나 들먹이지 마 이렇게 됐는데 국민의힘 대표가 가요. 그러니까 집권여당인 대표가 가서 거기 앉아 있으면 대통령 욕 보이는 거잖아요. 야 내가 안 간다는데 니들이 가서 그러면 나는 무슨 꼴이 돼? 이런 거예요. 그래서 거의 본인의 두목이 안 움직이니까 부하들은 두목 눈치를 보는 것이고 아직도 김기현 이기 체제는 용산의 그늘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고 그래서 뭐 사람들이 다 판단을 하잖아요. 네. 김기현 체제가 강서구청 후보자를 공천할 때도 처음에 반대했죠. 제정신이면은 김태우 후보를 했었겠습니까? 처음에는 반대도 했었죠. 제정신에. 근데 용산에서 사실상 밀어붙이니까 해서 이 결과가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이기 체제를 살려줬어요. 용산에서도 김기현을. 그렇죠. 그럼 당연히 더 복종해야 참패 이후에도 더 복종해야죠. 그래서 저는 더 입도 뻥끗 못할 것이다라는 차원에서 이번에 이태원 참사에 집권 여당인 김기현 지도부가 안 간 거는 당연히 뭐 정치인으로서 가고 싶었겠죠. 그런데 지금도 윤석열 눈치 보는 거예요. 그러면 공천 과정에서도 그럼 윤석열 대통령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렇게 보십니까? 국민의힘? 아, 지금 현재까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큰 그림을 봤을 때 제가 이제 강서구청 선거를 평론을 할 때 네. 분석할 때 그거였어요. 윤석열 대통령은 잃을 게 없는 게임이었어요. 애시당초 여러 가지를 조합하면 패턴이 네.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나눴던 녹취록을 우리가 기억할 겁니다. 네. 그 모 인사와 녹취록에서 국민의힘 자체는 민주당보다 더 싫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맞아요. 뭐 그 녹취록 내용 그러죠. 중에. 뭐 네. 녹취록 내용 중에 국민의힘은 쥐약 먹은 뭐 XX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완전 폄훼하고 이거 싹 갈아엎어야 돼. 뭐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양반이었고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 체제를 김기현 대표가 5등이었어요. 그런데 1, 2, 3, 4등을 싹 정리해서 대표를 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 너는 원래 능력 없는 사람인데 올려놨어. 그래서 말을 잘 들었잖아요. 그래서 강서구청 후보 공천도 그렇게 됐던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제 김태우 후보를
했을 때 이길 줄 알고 했겠습니까? 밀어붙인 거죠. 그것도 저는 대통령이 밀어붙인 거예요. 대면 좋고, 그러니까 네. 큰 도박판을 벌인 건 대면 좋고. 아니어도 대면. 어차피 김기현이 책임질 건데 너가 무슨 공천을 했어? 니들이 했잖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김기현의 힘을 더 뺄 수 있고 결국엔 김기현의 힘을 뺀다는 것은 내가 용산에서 모든 국민의힘의 집권당의 공천권까지 다 관여하겠다라는 그림력을 더 세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그냥 이거는 상식적으로 예측을 하더라도 이제는 용산이 공천한다. 그래 보면 될 것 같아요.